많이 그 발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사실 뭐 이런 형태라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런 형태라면 상당히 유력하죠, 막는 게. 그런데 여기 흙의 돌이 이렇게 칼끝처럼 딱 나와 있어서 지금 이 경우는 이쪽을 막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막으려면 끊는데 여기를 끊었을 때는 흙의 반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흙의 반발은 이렇게 잡아주지 않고 이쪽으로 끊는 겁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은 이런 변화가 되죠. 이렇게요. 그리고 요 한 점은 이제 잡히는 건데, 이쪽을 이제 나가서 이제 두게 되죠. 다음에 축이려면 축으로 몰고, 축이 불려면 보통 이런 식으로 둬서 뭐 이런 바둑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쪽을 막으려고 끊었는데 백이 만약에 이쪽에 큰 집 모양을 만들 때는 이게 이제 돌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백이 이쪽이 상당히 유망해서 여기다 큰 집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끊으면 반발당해서 이쪽이 다 터져 나가죠. 그것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젖히고 나서 끊는 수는 이쪽을 막을 때 쓰는 수인데, 백 모양이 이런데 뭐 좋은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는 흙이 이쪽을 반발을 해서 이쪽이 다 무너지게 돼서 그때는 이 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쪽이 다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두는 변화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느는 수도 상당히 좋은 수예요. 오늘 이제 느는 수의 후속 수단을 좀 설명드리는데 아주 두텁습니다. 이제 이렇게 늘어두는 것은 다음에 이런 데를 하나 두면 흙이 이제 귀를 세 귀를 차지했지만 여기에 큰 집이 생기면 이 귀의 집으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두는 수는 이쪽에 좋은 집 모양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 모양을 견제를 해야 됩니다. 견제하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방법이 갈라치는 방법이에요. 갈라치기를 하는데, 갈라치기는 삼선으로 보통 많이 둡니다. 그 이유는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어느 정도 집 모양을 좀 갖고 있어요. 물론 이쪽으로는 잘 안 두겠지만 이렇게 두 칸을 벌리게 되죠. 갈라치는 원칙은 두 칸 벌릴 수 있게 갈라치는 게 원칙입니다. 위로 뒀어요. 이제 위로 두는 수랑 삼선에 두는 수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돌을 두면 일로 달려도 집 모양이 무너지고 일로 달려도 집 모양이 무너져서 여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선으로 갈라치는 수는 근거를 마련하기는 굉장히 불리하고요. 그 대신 중앙으로 도망갈 때는 이제 한 발 위에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한 의미가 있다. 그 차이를 생각하고 갈라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둑에서는 사선으로 갈라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서서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는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알파고가 3, 3에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어와요. 다섯 수째도 들어옵니다. 다섯 수째. 그 뜻은 뒤에 실리를 일단 한 10집 만들어 놓고 이런 바둑이 되면 바깥에 백의 두터움을 거꾸로 이렇게 공격을 하자는 데 있어요. 이게 알파고 바둑의 주된 그 장점입니다. 3-3을 들어가는 이유는 귀실리를 먼저 차지해 놓고 이 변의 백 모양을 파괴하는데, 그냥 파괴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봐서 이렇게 거꾸로 역습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습을 당하면 이 백돌 모양이 이게 뭐 벽다구만 있어요. 예? 살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이 두터운 세력인 줄 알았더니 곤마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둘 자리가 많습니다. 여기 지키는 것도 좋고요. 둘 자리가 많은데 여기를 떼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꼭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당했는데 이쪽까지 모자를 당하면 돌이 아주 괴로운 겁니다. 거의 뭐 상식적으로도 모자 쓰고 계신 분이 있지만 모자 2개 쓰면 좀 답답하죠. 모자 하나만 써야 돼요. 모자 2개 쓰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 2개 쓰는 이 자리는 꼭 둬야 되는 자리입니다. 돌이 너무 괴로워지기 때문에 변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삼선에 갈라쳐서 이렇게 뒀는데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띄어두는 게 좋은 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으면 살아도 아주 괴롭게 돼요. 이 바둑에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시면 이제 서로 상당히 잘 두고 있는데 이쪽을 깨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쪽을 이제 파괴하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협공하면 좋습니다. 협공하면 이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싸워 나가면 자연적으로 이 모양이 다 파괴가 되죠. 상당히 여기서 먼저 공격하는 게 이제 좋은 자리가 되는데 백이 여기 한 번 더 뒀어요. 이제 도망가니까 하나 더 도망가라는 얘기죠. 흙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둑이 상당히 의문이 생기는데 이 손 빼면은요, 이 공격을 당하면 아주 답답합니다. 이 공격은 굉장히 매서운데요. 이 모자 씌워서 밭전자를 째면 제가 이제 자주 하죠, 얘기를.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날일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날일자가 이 날일자도 있고 이 날일자도 있죠. 이 날일자를 넣어서 나가면 이렇게 톡톡 떼어서 공격을 하면 공격이 잘 된다는 뜻은요. 손을 빼면은 봉쇄가 되는 게 이제 공격을 잘하는 겁니다. 손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다 보면 자꾸 공격당해서 공배만 자꾸 두게 되고요. 그 사이에 백은 뭐 이쪽 두면 여기가 굉장히 커지고 이쪽 두면은 이쪽이 얇아지고요. 공격당한 다음에 이 날일자를 당하면 상당히 그 공배만 두게 돼서 행마가 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을 키우려면 이런 공격이 또 날카롭죠. 네, 이런 식으로요. 역시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쇄당하면 괴롭게 만드는 게 이제 공격의 묘미예요. 유공지취라는 얘기가 있죠. 빈 곳이 있으면 나가야 된다. 빈 곳이 있으니까 나가요. 근데 나간 결과가 별로 좋지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툭툭 떼서 공격을 하면 계속 봉쇄수가 있죠. 이게 이제 모자 씌워서 밭전자 쬐었을 때 이후 공격의 행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중급 되시는 분은 이 공격법만 아셔가지고 공격을 해도 같이 맞두시는 분, 친구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바둑이 달라집니다. 사실 뭐 이렇게 두는 게 이제 튼튼한데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것은 이런 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뚫리죠. 늘어도 쓰면 괜찮은데 이렇게 뒀더니 이렇게 건너붙여서 뚫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흙이 이렇게 둬서요. 이쪽은 뚫을 수 있지만 여기가 끊겨서 이쪽이 이제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행마도 안전하게 두면은 이렇게 두는 거죠. 근데 요 수는 이런 뒷맛이 있지만. 이것을 이쪽을 돌파를 할 수는 없어요.
이쪽에 단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 실전에 이제 손을 뺐는데 이 공격은 굉장히 아파요. 모자 다음에 이제 받전자를 째면 날일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 날일자는 이쪽을 좋게 만들려면 이쪽을 두고요. 저쪽을 좋게 만들려면 이쪽으로. 아까 여기 꼭 나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모자 2개 쓰면 답답하다고 했죠. 그때도요. 만일 안 두면 이렇게 둬서 받전자를 쬐죠. 그때 날일자를 공격하시고 나가야 되는데요. 하염없이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바둑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바둑이 되면 아주 즐거운 거죠. 흙은 공배만 두고 자꾸 이쪽도 위험하고요. 아직도 수습하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뛰었는데 같이 뛰니까 그런데 손을 빼고서 이쪽을 둬버렸어요. 여기를 지켰습니다. 이쪽을 하나 두는 게 이제 정수인데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까지 돌이 있어서 이렇게나 뭐 이런 식으로 공격당하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로 탈출할 때요. 흙이 버틴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정석이 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어서 두면 보통입니다. 이어서 두면 보통인데 이제 뚫었어요. 뚫는 것은 이쪽 흙 모양을 파괴할 때 쓰는 수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격이 상당히 답답한데